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피스투터 창립 13주년 기념 워크스마트 웹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제가 법적 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 상표, 그리고 방법론, 이미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겠고요. 저는 현재 오피스투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투터 지금 설립한 약 14년째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저희 내부에 이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부분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도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번에 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후에 슬라이드 쉐어인 교환이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 그룹에 가입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같이 이 부분을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는 사용자들끼리 서로 커뮤니티 기반의 교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계속 올려놓고 저희 이제 채널 이름이 오피스투터 컴입니다. 여기 점은 빠져있죠. 유튜브에서 /o피스투터.com 하시면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영상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쉐어라는 곳에 교환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 중인데 오늘은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 많이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승규 대표님께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계신데요. 네. 제가 잠시 채팅 좀 입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웹캐스트 룸이 예측 불허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부작 중에 이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리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집 잘 하셨고 그에 따른 실행 시스템과 참조 시스템을 아웃룩과 원노트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만 계속 잘 닦아주고 다듬어주고 흠집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보배가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이 리뷰를 여기까지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세우신 비전과 목표에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이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 무엇이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좀 인터넷도 좀 연말이라서 좀 술이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강의 부분 주제로 시간 부분 띄웠습니다. 자, 시간 관리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관리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뽑아보자면 자, 형광펜을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자, 계획이라는 말이 있고요. 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를 검색해 봤는데요.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말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일단 플래닝, 그다음에 effectiveness, efficiency, 뭐 productivity라는 단어 나오고요. 뭐 project development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자, 이제 시간 관리라는 부분이 어떤 개념인지 두 가지를 좀 보니까 정말 뭐 효과적이라든지 생산적 이런 부분이 시간 관리라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자, 시간 관리는 뭐뭐 관리다. 잠시 생각해보고요. 자, 저는 시간 관리는 아웃룩 캘린더 관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가 아웃룩과 원노트를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 관리는 아웃룩 캘린더 관리다. 여러분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는 정확하게 24시간으로 짜요. 제가 뭐 왕이라고 1시간 더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23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 태어나서 저희가 죽을 때까지는 정확하게 똑같은 자원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정확히 해가 지는 시간 돌아가서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은 24시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을 거슬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24시간을 딱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다가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지는 걸 캘린더를 쓰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예약을 잘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예약하고 계시죠? 지금 이 아침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예약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예약을 안 하는 부분, 그리고 아웃룩 캘린더를 잘 활용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리나 탁상 캘린더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시간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할 일 목록들을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할 일 목록은 투두리스트죠. 투두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좀 아침에 출근해서 주간 리뷰를 한다든지 어떤 워크샵에 시간관리 워크샵에 참석해서 쭉 할 일 목록을 쭉 나열을 했을 때 굉장히 많게 되고요. 연초에 세웠던 할 일 목록 대비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할 일 목록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내가 다 못했네 라는 좀 비관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원래 전부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24시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캘린더를 놓고 거기에다가 예약을 한 항목들은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거 하기로 예약한 거 이거 오늘 보니까 다 끝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못 끝냈더라도 어차피 다른 인터럽트 때문에 다른 또 끼어든 일을 처리한 거죠. 캘린더를 보다 보면 내가 오늘 완료한 게 이만큼이고
앞으로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하겠다라는 감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캘린더는 시각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캘린더는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셀프 컨피던스가 됩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요. 여러분께 이거를 완료할 수 있는 강제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설정, 시간 관리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본 상태에서 내가 보기에 이 시간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배치하는 것, 이게 바로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예약을 한 것,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날 가장 최우선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항목들이었고, 그걸 여러분들이 완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캘린더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좀 안 좋은 말이 나오죠. 남이 여러분의 캘린더를 채워버릴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내일 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뭐 다음 주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뭐 수요일 날 시간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라는 이제 전화가 왔죠. 그럼 딱 보니까 그냥 머리로 생각해 보기에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케이. 뭐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캘린더를 두고 왔는데 제가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버리죠. 근데 구두로 약속을 하고 다시 기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걸 까먹고 전화를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가서 보니까 그 시간에 이미 다른 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부킹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또 이거를 부랴부랴 어떻게 조정할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캘린더를 항상 예약을 해놓고 그 캘린더를 요즘은 다 클라우드와 동기화된 아웃룩 캘린더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브라우저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즉각적으로 열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정이나 결정, 예약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캘린더를 이제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통해서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폰 캘린더를 잘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웃룩을 활용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조망해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날은 특별한 일이 없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두리스트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투두리스트를 보고 이 부분을 배치하는 부분이 시간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특별히 또 투두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캘린더로 직접 배치해서 시간을 할당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그 내용이 끝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통계치인데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대략 75% 정도 더 잘 끝났다라는 이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동의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은 기준 캘린더부터 아웃룩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베이스라인 캘린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루틴하게 주기적으로 예약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간 회의, 월간 회의, 각종 분기별 워크샵, 휴가, 5일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생일, 그 다음에 경조사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연례로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이죠. 그럼 이 부분을 먼저 다 시간 예약과 할당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캘린더 작업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넥스트 액션으로 아웃룩에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웹캐스트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오늘이 12월 18일이잖아요. 연말이니까 잘 됐죠. 내년 1월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쭉 캘린더 작업을 하실 텐데, 그동안 안 하셨다라고 하면, 알고는 있지만 미뤄두셨다고 하면, 이제 일단 생일, 뭐 결혼기념일, 제사, 뭐 부모님과 그 가족들 생일 다 넣는 거죠. 또 요즘 좋은 게 페이스북하고 연동시켜 놓으면 아웃룩을 생일이 다 들어오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워크샵, 주간회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주기적인 규칙적인 운동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다 넣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할 확률이 75% 높아지는 거죠, 일단. 자, 그러면 아웃룩에서 이 되풀이 일정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룩의 일정 부분을 들어가셔서 새 항목을 여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풀이 단추가 있습니다. 예, 되풀이 단추를 누르면 약속 되풀이라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예, 되풀이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주간회의다 그러면 매주, 월간회의다 그러면 매월, 생일이다, 뭐 제사다, 결혼기념일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매년 이렇게 선택하고, 매년 선택하면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 날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년 일정 중에 주로 이제 생일이 있는데요. 아직 그 음력 생일을 세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음력 생일은 매년을 선택하면요, 여기 아래 양력, 음력 나옵니다. 그래서 음력 선택하고 넣어주시면 생일이 음력인 경우에도 다 아웃룩에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제 되풀이 일정 어떻게 설정하는지 배우셨죠? 그럼 하나 더 나가서 캘린더를 좀 나는 형형색색으로 엑셀 차트처럼 좀 구분해서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GTD 범주는 무시하시고요. 이제 캘린더용 범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웃룩은 뭐 메일 범주 따로, 일정 범주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범주라는 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다가 C 언더바, 캘린더니까 캘린더 언더바 범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도 실제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 교환 작업, 그리고 미팅, 이렇게 이제 색깔을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머리를 쓰는 작업은 자주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강의를 가는 거는 이제 뭐 수익과 연결된 거니까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색깔 규칙을 넣어 놓으시면, 아, 제가 이번 주를 조망해 볼 때, 주간 일정을 쫙 펼쳤을 때, 아, 머리를 쓰는 업무, 누구를 만난 것, 그 다음에 교육, 수익 관련된 수익 창출, 시간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해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관리 부분, 아웃룩 캘린더로 관리한다,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리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되풀이 일정 다 베이스라인으로 넣어놨고, 이제 이번 주가 흐르고 있죠. 오늘은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금요일쯤 혹은
토요일에 좀 정기적인 일정이 있으시면 일요일 오후 아니면 일요일 저녁이 리뷰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요걸 겁니다. 수집함. 그러니까 아웃룩 이메일.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시는 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쌓여진 이메일을 GTD 워크플로우 배우셨잖아요. 그거대로 대부분 다 휴지통으로 버리고 목표와 관련된 참조 폴더에다 보내시거나 원노트로 보내서 보관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실행 정보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캘린더. 시간하고 딱 정해져 있다. 이날 미팅에 참석하는 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다라고 하면 바로 일정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캘린더에 배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넘겨야 되는 위임 업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해야 되는데 좀 미뤄둬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작업 처리해가지고 이제 할 일 모음 목록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할 일 모음으로 다 실행 정보들은 쌓이게 됩니다. 어디로 쌓이게 되나요? 자, 두 번째 그 웹캐스트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린 범주 없음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메일을 분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할 일 모음 목록에 있는 그 투두 리스트를 보시는데 먼저 범주 없음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범주 없음이 어디로 가죠? 이제 1대1 위임 업무 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위임 업무로 범주를 주거나 아니면 넥스트 액션 범주들이 있죠. 제가 뭐 스타벅스 가서 할 일, 아니면은 뭐 전화로 처리해야 될 일, 인터넷으로 조사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범주를 배분하고 그 상황에 맞게 펼쳐서 이제 처리를 하게끔 놔두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시간이 결정된 것은 범주 없음을 처리할 때 다 또 캘린더로 갑니다. 그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룩 캘린더를 주말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웃룩은 일정을 보실 때 업무주 월화수목금까지 그 다음에 주말 포함하는 7일 일정을 보는 뷰가 있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처음에 대시보드 세팅할 때 일요일을 토요일 다음으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첫날을 월요일이 되게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일요일 날은 그 주를 전체 리뷰하고 그날 매듭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 다시 월부터 일까지 전체 시간을 보고 한다 라고 요것도 이전 웹캐스트에서 대시보드 세팅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지난주 한번 쭉 일정 보고서 지난주에 제가 빼먹고 못한 일들이 없나 이번 주 한번 쭉 보고요. 다음 주 3개를 보는 거죠. 그러면 거의 놓치는 게 없겠죠. 지난주에 혹시 모르고 까먹고 빠뜨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 합쳐가지고 다음 주 일정을 보는 거죠. 자, 이제 아웃룩에서 보는 부분이 한번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노트에 뭐 미팅 일지라든지 여러가지 제가 스크랩해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보들을 쭉 리뷰를 하는데요. 원노트는 내역이라는 탭에 보시면 최근 7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7일 동안 제가 기록했던 내용만 검색해서 우측에 목록으로 이렇게 뿌려져요. 그럼 그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이거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태그, 아웃룩 자급 태그를 설정해서 태그를 누름과 동시에 얘는 아웃룩의 할 일 모음 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뭘 합니까? 요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배분하고 캘린더로 보낼 거 보내고. 자, 끝났으면 이제 쉐어 포인트를 보는 거죠. 회사 내에 뭐 팀 단위 아니면 조직 전체
관련된 여러 작업 목록도 있을 거고 문서 올려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또 이제 할 일 모음창으로 또 가져오는 겁니다. MS 프로젝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트 차트 한번 쭉 리뷰해 보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을 아웃룩의 할 일 목록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할 일 목록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보실 때 목표,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러이러 목표 지금 하고 있는데 펼쳐보면 목표 작업이라는 영역에 메모 영역이 있죠. 그 메모 영역에 하이퍼링크 클릭해서 기록해놓은 원노트 필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인트라넷 사이트라든지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프로젝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가 위임한 분들께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 한번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못한 게 나올 거고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들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관리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캘린더에 예약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 예약을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쭉 리뷰하고 이제 미팅을 잡아야 되겠다. 그럼 미팅 시간 배치하고 아, 내가 이때까지는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제안서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럼 제안서 작업할 시간을 할당하는 겁니다. 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를 쭉 하실 건데요. 그때 이제 일정을 잡으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유 시간을 중간중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버퍼인데요. 자, 사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죠.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욕심을 내셔가지고 아,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거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점심 먹고 나서 점심시간도 아까워. 점심도 한 10분 동안 샌드위치 먹고 이거 하고 또 1시, 2시 이렇게 이제 꽉 채워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유 있게 중간중간에 버퍼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 9시부터 10시까지 내가 회의하고 바로 10시부터 잡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여유 시간을 주고 11시부터 12시까지 뭘 한다.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100%를 다 하겠다로 예약을 잡는 게 아니고요. 한 60에서 70% 정도만 예약을 해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 그 수집 단계에서 말씀드린 게 방해와 끼어들기 관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업무 현장에서는 계속 발생되기 마련이죠. 갑자기 급한 일이 터지거나 뭐 사고가 터지거나 상사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이런 걸 먼저 해달라고 하거나 뭐 잡상이 찾아왔다거나 스팸 전화가 왔는데 뭐 휘말려가지고 뭐 팩스 보내고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명령 왔는데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끼어드는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버퍼를 두고 급하게 터진 일들을 메꿀 수 있게끔 뭐 40%에서 30% 여유 시간을 두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플랜대로 하루를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겠죠. 그리고 야근이라든지 특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 관리할 때 여유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끼워드는 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상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여유를 갖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캘린더를 보고 내가 요거 정도만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할 일도 많다. 그러면 포기하든지 다른 분께 위임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분 혹은 외주를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성과가 높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만약에 미팅에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웃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캘린더에 배치하면 기본값이 15분 전에 알림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동기화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알림이 나옵니다. 마치 비서처럼 15분 전에 띵 떠가지고 이거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인데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림 기능을 보시고 요거는 정각에 알림이 울린다든지 요거는 30분 전에 울리게 한다든지 약속을 더블 클릭해서 창을 여시면 미리 알림 기능 세팅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이동 근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뭐 영업이라든지 출장을 많이 가요. 그 경우에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전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부분을 아예 캘린더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약속이 안 늦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동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뭐 창원까지 내려간다. 뭐 KTX를 타고 대전까지 간다. 그럼 1시간에서 4시간 교통수단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교통수단일 때 KTX는 뭐 좀 안정된 자세로 가니까 노트북을 꺼내서 이때 뭐 보고서 작업을 할 수 있겠다. 넣으실 수 있는 거고요. 버스 타고 가요. 그럼 버스 타고 갈 때는 그냥 사실 뭐 집중해서 작업하면 머리도 아프고 도착해서 피곤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듣고 싶었던 뭐 팟캐스트라든지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시간으로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그런 두 번째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동 근무가 많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미리 해놓으셔야 일단 지각을 안 합니다. 거기도 여유 시간 주셔야 되겠죠.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충분히 여유를 두고 예약을 하셔야 이날 다음 주에 내가 요거밖에 못 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걸 모르고 막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반드시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못된 약속을 남발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캘린더를 보시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날까지 마쳐야 하는 작업. 이 경우에는 캘린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체크 상자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면 그냥 드래그해서 위에 날짜 있는 숫자 아래 영역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시간에서 하루 종일로 바뀌어요. 얘는 스마트폰에서도 캘린더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두리스트에는 또 동기화가 안 되거나 별도의 앱에서 봐야 되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끝내야 되는 태스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캘린더 상단에다가 이동해서 놓고 보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랜, 두, 리뷰, 주간 단위로 할 때는 아웃룩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목표 조망했고 이제 1대1 위만 업무 보고 아래쪽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 보는데요. 다음 주 캘린더를 떠놓고 빈 시간대를 보는 거죠. 요때 지금 예약이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요거는 요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웃룩이 좋은 점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 어느 항목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얘는 작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배정된 일정으로 하나 카피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완료 처리하면 여기서 완료 처리하고 얘는 내가 리뷰할 때 시간을 이렇게 지출했다. 아니면 예약을 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 우선순위 관리 어떤 식으로 리뷰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조직 내에서 일을 할 때는 같이 이런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이런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동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팀 생산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튜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 시간 관리의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의 단계별로 회의 전, 회의 중, 회의 마치고 난 후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각각을 어떻게 아웃룩과 원노트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의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회의 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웃룩 같은 경우에 익스체인지 서버를 사용하시게 되면, 또는 오피스 365에 있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쓰시게 되면 팀원들의 일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겹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지금 제가 동그란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시 또 분리가 됩니다. 또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겹쳐 보이고요. 빈 시간대가 이제 보이게 되죠. 아니면 지금 외근을 계속 나가시는데 이날 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카페에서 만나고, 그 지방에 출장 간 팀원은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이런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자, 아까 보셨던 거는 이제 아웃룩이고요. 지금은 이제 오피스 365에 아웃룩 웹앱에서 본 겁니다. 아웃룩 웹앱에서도 이렇게 사용자의 일정을 항목 박스를 체크하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웃룩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브라우저에서 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여러분들의 폰에도 브라우저가 있죠. 크롬이라든지 사파리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뭐 태블릿이 있으면 더 크게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굳이 아웃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어도 일정을 보고 일정을 입력하고 수정하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저희 매주 월요일 오후에 하는데, 월요일 오후에 저희 부대표님이 지방 출장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출장 장소 혹은 근처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제 시간을, 그때는 업무하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참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화상회의 예약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정 약속 잡으면서 여기 링크 모임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추가됩니다. 원래 이제 아젠다 넣는 영역에 하이퍼링크가 추가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원래는 제가 이때 이 회의를 지금 하기로 해서 지금 원노트 하이퍼링크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링크 모임 참가 단추를 눌러서 추가하는 거죠. 이 메모 영역에다가. 그럼 이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열어서 이 하이퍼링크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온라인 미팅이 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 시간 영역 파악했고,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이 부분도 판단이 섰고, 그래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아웃룩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쫙 상대방의 캘린더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수락, 거절, 다른 시간 제한 이런 옵션이 떠서 쭉 시간에 대한 조율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죠. 자, 이번 미팅은 웹마스터를 담당하는 분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제를, 아젠다를
미리 원노트로 작성해 놓은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요. 얘를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첨부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이퍼링크로. 어떻습니까?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는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에 있는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나 쉐어포인트 서버를 쓰신다 그러면 다 웹 앱이 지원되죠. 웹브라우저에서도 보입니다. 설치가 안 돼도. 그 얘기는 뭐죠? 하이퍼링크로 그 위치를 복사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은 원노트 2013이 열리는 거고, 원노트 2013이 설치가 안 된 사용자는 웹앱으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는 컨셉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파일을 올려놓으면 설치가 돼 있거나 설치가 돼 있지 않거나 다 웹 기반으로, 웹 기반이라는 거는 어떤 디바이스로, 심지어는 브라우저가 있는 텔레비전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 보셨듯이 요 모임 요청 창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얘만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거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됐다? 그럼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파일을 수정해 놓으면 항상 이 링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미팅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장 보냈고요. 실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미팅 중에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내용을 열어보겠죠. 미팅 전에 다 일단 한번 아젠다는 보고 왔을 테고요. 그럼 열어서 원노트가 다 열렸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기록할 내용들을 추가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뭐 별도의 무슨 공유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쉐어포인트에 올렸다라는 것 자체는 다 공유 설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뭐 따로 그런 뭐 권한 설정 이런 거 따로 뭐 염려하실 필요 없이 그 링크 열어서 보면 되고요. 지금 이 화면은 하이퍼링크의 링크가 아니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 외에 또 메신저라든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링크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링크. 이것도 이제 오피스 365에 링크 온라인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보는 것처럼 메신저처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제 화상회의를 누르게 되면 화상회의 창이 나타나고, 여러분 지금 다 들어오신 게 링크 웹앱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은 웹앱이 떠서 이렇게 바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슬라이드라든지 제 데스크탑 화면 이런 부분들을 띄워놓고 서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하이퍼링크로 보내드린 원노트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 아젠다를 열어서 각자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럼 누가 뭘 추가했는지 나중에 원노트의 검색 기능을 통해서 다 또 사용자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얘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이동 중에는 폰으로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액션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죠. 언제까지 누가 이거를 끝내달라 라고 하면 이제 자기 작업으로 가져오는 거죠. 팀장이나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져온 후에 아예 할당을 해버립니다. 지난번에 실행 시스템 말씀드릴 때 이 작업 할당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PM인데,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김 팀장이 해야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작업 할당도 하고, 범주도 주고, 샌드 버튼 눌러가지고, 저랑 김 팀장 작업 영역에 뜨게 하는 거죠. 범주 만들고,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날 회의 내용 미리 사전에 파악했고, 회의 때 액션 아이템들 다 실행 정보로 바꿔가지고 작업 할당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미팅 혹은 그 작업 할당 데드라인 때 이 부분을 이제 점검하면 되는 거죠. 점검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할 일 목록 GTD 형태로 세팅해가지고 펼쳐보고 이제 보는 거죠.
지연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호출을 해서 지연 사유를 여쭤보고 그럼 데드라인을 조정할지 아니면 그날까지 좀 끝내야 되니까 그날은 좀 야근을 하든지 이 부분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뭐 대면 접촉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그 부분을 완료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피드백이 오게 되니까 완료했구나 이렇게 이제 관리자가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완료를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원노트에 있는 아웃룩 작업 태그를 다룰 경우에는 이게 아웃룩 작업이었잖아요.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요청을 할당을 해서 요청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원노트에도 이게 자동적으로 태그 기호가 완료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까지 이제 해주시면 참 고급 기능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렇게까지 좀 도전해 보시는 거를 단계별로 여러분 조직에서 이 기능들을 익히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필기장이 공유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추후에는 다 요거 완료 된다라는 것들이 같은 프로젝트 팀 멤버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미팅할 때 주로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 아니면 조용한 회의실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요즘 시중에 보면 스마트 워크 센터라든지 회의실을 시간별로 빌려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그 이후에 팀원들이 이동할 장소 파악해서 뭐 언제는 광화문, 언제는 뭐 선릉역 주변 이런 쪽에 이제 스마트 워크 센터 예약해서 만나고 있고요. 만날 때도 다 이와 같이 노트북 켜놓고 아웃룩 일정 보면서 또 원노트에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서 CRM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곳에서 회의한 부분인데 뭐 이제 경치 좋은 데서 브런치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모든 정보는 클라우드에 가 있으니까요. 또 다른 카페 비 오는 날에 좀 전철역 입구로 변경해서 회의했던 장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 팀 내에서 좀 굉장히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뭐 빠르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찬찬히 교환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조직 내에 연구하셔서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다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부분이 남았네요. 자, 에필로그는 연극이 끝났을 때, 뭐 책이 끝났을 때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다른 뜻으로는 다음이 있대요. 네, 다음, 넥스트 액션 이런 부분을 또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 4부까지 들은 이유는 좀 생산성을 높이고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 오피스 튜터도 지식 근로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문구를 항상 넣습니다. 뭐 제안서에도 넣고 제 커리큘럼에도 넣습니다. 저희 비전과 미션이기도 하죠. 자, 근데 생산성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4년 전에 이 과정으로 프리미엄 회원들 분들만 사실 비밀리에 웹캐스트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과제도 내드리고 여러 가지 게시판 활동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생산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당 게시판의 댓글로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답변을. 주로 실행, 완료, 뭐 투입 대비 산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자, 타이틀이 이제 넘어갔는데요. 생산적이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그게 맞죠. 적은 리소스로 많은 산출물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이런 부분이 생산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 근로자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날은 일이 잘 풀리고 머리가 말끔해서요. 어떤 날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일이 안 진척이 돼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어느 날 내가 5시간 분량할 공부를 이만큼 해야지 하고 해서 뭐 수학의 정석책을 펴놓고 뭐 영문법책을 펴놓고 내가 오늘은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독파한다. 근데 어떤 날은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정말 한 페이지도 진도가 안 나가죠. 자, 그런 컨셉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이, 더 적게, 뭐 이런 그 부분이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웃룩이란 도구, 원노트란 도구, 이런 것을 더 나는 많이 해치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야근과 특근, 예, 시간이 모자라니까 땡겨 쓰는 거죠. 실시간을. 여러분 쉬시고 여러분들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 곳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또 도구도 최신으로 뭐 듀얼 코어가 아니라 이제 쿼드 코어. 왜냐면 이거 찾는데 약간 렉이 걸려요. 이거 배쳐도 안 되는데 그거 굉장히 아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금을 들여서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 하시죠. PC도 더 빠른 걸 사시고요.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한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소중한 여러분들의 목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안 할 거, 참여하지 않을 거, 그리고 좀 사소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캘린더에서 배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동의하셨다면 생산적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언젠가 이걸 이뤘다. 그럼 내가 길게 봤을 때 나는 생산적인 삶을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 할 거 2개 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제가 처음에 그 타임지를 눈 감고 생각해 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큰 비전, 그에 따른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세팅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나는 잘 살았다라는 거죠. 생산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productivity is not getting stone. 무슨 getting stone이 아니냐? 저희 GTD 중에 더 많이 하려고 이 GTD 배우시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지치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드시는 이유는 비전과 목표 부분을 잠깐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getting stone인데 writing stone 하자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작성한 말이면 좋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셀리 맥기라는 분께서 이런 부분을 책에 적어주셨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문장이에요. 자, 목표와 관련된 특히 의미 있는 목표, 의미 있다는 것은 여러분 비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렬이 된 목표를 완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GTD를 배우고 아웃룩을 배우고 원노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비전 달성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시죠? 비전, 목표, 네, 업무 목표와 개인 목표, 업무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를 아웃룩이란 것에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기록하기를 제안드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작업과 다음 행동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전과 목표가 세팅이 됐다면 이제 지금 연말이잖아요.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플래닝할 때 있어서 자, 원노트로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 정리 한번 하고 플랜을 잡으시고요. 기준 캘린더 아웃룩에다가 쭉 작성하신 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부분 할 일 목록에 넣어 놓으시고 이제 찬찬히 월, 분기, 연 단위로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일리, 위클리는 수집, 분류 및 처리, 리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 4번 웹캐스트를 해드렸는데요. 수집, 실행, 참조, 리뷰 이렇게 주간 단위로 계속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GTD는 뭐냐? 이런 데일리, 위클리에 있어서 이 쌓여있는 수집함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과 목표가 세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라든지 정보 관리에 있어서 이 GTD를 배우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리뷰도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워크 스마트 웹캐스트였습니다. 자, 일을 스마트하게 한다는 건데요. 자,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와 일치된 이런 행동들로 쪼개졌잖아요. 이 행동들을 캘린더, 여러분 캘린더 내에 쭉 배치하시고 자, 그러면 일과 삶의 밸런스가 보이죠? 여러분들의 캘린더에 그래서 완료하시는 것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계시다면 뭐 한마디씩 쭉 돌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쭉 되새겨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한 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 되풀이하면 반드시입니다. 100%라는 거죠. 100% 완료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아메리카 인디언이 한 말입니다. 아메리칸 기후제 아시죠? 인디언 기후제 아시죠?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하면 100% 비가 와요. 대단하죠. 기후제를 할 때마다 비가 내려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제 비전, 목표 세우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웃룩과 원노트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목표 꼭 2014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체 일생에 있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여정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페이스북 그룹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넥스트 액션은 스크린샷 여러분들의 그 아웃룩 어떻게 꾸며 놓으셨는지 좀 자랑을 해 주셔야죠. 아래 그룹에다가 남겨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
개인 차원에서 난 좀 뭐 연락처가 한 2, 3천 개 되는데 오프라인으로도 잘 관리해야 되고 스마트폰 동기화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 프리미엄이 적합할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E3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30일 평가해보시고 괜찮은지 아직은 좀 멀었는지 판단해 보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에는 이제 워크샵을 올해도 4번, 이제 28일 날 마지막 4번째 워크샵이 있고요. 2014년에는 좀 거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이제 6시간으로 좀 타이트하게 워크샵을 할 건데요. 보시면 장소를 이제 강남역에서 이대 후문으로 옮겨서 좀 편안한 공간으로 아예 고정적으로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지방에도 갑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맛집이 많죠. 그래서 맛집 보고 부산도 가서 바다도 보고 섬에도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좋은 경치하고 맑은 공기, 올레길도 걸어보고요. 그 다음에 7월에는 해외 교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워싱턴 DC로 여행 오실 분들을 위해서 7월 둘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워싱턴 DC에서 워크샵을 한번 할 거고요. 1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또 워크샵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실 분은 같이 가시고 해외 교민들은 이날 일정이 되시면 비행기 타고 오셔서 같이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워크샵을 지금 내년에 지금 계획을 거의 마쳤고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제가 페이스북에 그리고 저희 오피스토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 이제 복습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토 담벼락에 계속 저희가 전체 교육 일정들 뭐 이런 GTD 과정뿐만 아니라 엑셀, 파워포인트 올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해주셔서 소식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장작 4부가 다 마무리됐네요. 예, 오늘까지 빠짐없이 개근해 주신 분도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은 정말 여러분들의 목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좋은 말 보셨죠? 100% 달성되는 법칙을 배우셨으니까 아웃룩 원노트 그 다음에 이 GTD 기법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그 산 꼭대기에서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